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현대기아차 그리고 제네시스에서 옵션으로 제공되는 빌트인 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흔히들 빌트인 캠을 순정 블랙박스라고 말하지만 단연코 절대 전혀 차량용 블랙박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블랙박스보다는 음성녹음 기능이 없고 고화질 촬영을 지원하지 않는 액션캠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이렇게 빌트인 캠에 대해 평가하는지, 빌트인 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블랙박스를 달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대기아차 그리고 제네시스에 들어가는 블랙박스의 특징과 스펙을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로 음성 녹음이 안됩니다. 빌트인 캠을 블랙박스라고 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음성 녹음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음성 녹음 기능 구현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마이크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닙니다. 현대차가 대기업이라는 스케일을 무색하게 만드는 녹음 기능의 부재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대차가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 시에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제시할 것을 우려하여 의도적으로 이 기능을 제거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급발진 의혹 동영상을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이 영상들이 하나같이 음성이 없다고 하면 당시 운전자의 다급한 목소리나 동승자들의 불안함 등이 전달되지 않고 그대로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증거물로서 전혀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영상에 음성이 없다면 사고 전후 상황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차량의 운행상 결함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사고 전에 브레이크가 들지 않는다든지 엑셀에 발을 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속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운전자의 목소리가 아니면 전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전에 한문철TV에서 레이 급발진 사례가 있었죠. 결론적으로 운전자의 적절한 대처로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영상에 음성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그 누구도 이 차량에 급발진이 있었다는 운전자의 주장을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앞뒤 차량에서 경적을 울렸는지, 운전자가 방향지시 등을 언제 켰는지, 운전자가 통화 중이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엔진의 불완전 연소에 의한 강한 진동에 따른 대시보드의 떨림, 그리고 엔진의 순간적인 RPM 상승에 의한 소음도 녹음될 수 있으며, 도로 위에서 시비가 붙었거나 보복 운전 후 상대방이 위협하거나 욕설을 할 때 소리도 녹음되죠. 충격 감지가 되지 않는 수준으로 차를 못으로 긁고 갈 때 소리가 녹음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블랙박스로서 당연한 것이 이 녹음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음 기능의 부재는 블랙박스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그것이 빌트인 캠 옵션을 선택하더라도 별도의 블랙박스를 장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전방 FHD, 후방 HD 해상도를 제공합니다. 해상도는 곧 화질을 좌우합니다. 해상도는 이 그림 하나면 설명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전방 카메라가 보라색, 후방 카메라가 황토색입니다. 싸제 차량들은 대부분 QHD나 4K까지도 지원하는 추세이고 15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 보급형, 흔히 말하는 저가형 모델은 심지어 전방 카메라 QHD, 후방 카메라 FHD를 지원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아쉬운 해상도죠. 뿐만 아니라 야간에서의 선명도가 싸제 블랙박스들보다 낮아서 번호판이 잘 식별되지 않는다는 반응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후방 카메라는 후방 주차 카메라를 이용한다. 전방 카메라는 빌트인 캠을 위해 추가된 캠을 사용하지만 후방 카메라는 주차용 카메라를 사용합니다. 카메라가 장착되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싸제 블랙박스는 더 멀리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주차 카메라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빗물이 맺혀 있거나 오염이 되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매번 그럴 때마다 내려서 닦아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싸제 블랙박스는 후방 유리 뒤편 실내에 장착되기 때문에 SUV의 경우에는 와이퍼로 닦아내주면 깨끗한 시야가 확보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내장형 메모리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시중에 거의 대부분의 블랙박스는 외장형 메모리 카드를 사용하지만 빌트인 캠은 32GB의 eMMC 내장형 메모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파일을 옮기기 위해서는 외장형 USB 메모리로 복사하거나 스마트폰의 케이블을 통해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제조사의 입장에서는 내장형 메모리를 사용해서 저장된 파일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높다고 하나 사용자는 원하는 만큼 용량을 늘릴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SD 메모리 카드로 내비게이션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SD 메모리 카드 제조사별 호환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장형 메모리를 했다고 생각되지만 빌트인 캠 업데이트도 USB를 통해서 하는 걸 보면 호환성보다는
내장형 메모리 적용을 통한 데이터 안정성 그리고 수익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생각이 다 다르실 것 같아요. 하지만 단순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마이크로 USB 타입을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메모리를 바로 빼서 증거물로 제출하는 것이 제일 빠릅니다. 스마트폰 연결하려면 유선 케이블을 찾아야 하고 무선 USB 동그리는 호환되는지도 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크게 사고가 나더라도 보통 마이크로 SD까지 파손되진 않고 바로 확보가 가능하지만 빌트인 캠 내부의 메모리가 사고 시 파손되면 안에 있는 데이터가 온전할지는 의문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빌트인 캠이 적용된 차량에 대해 유의할 점은 신차를 출고한 상황에서는 설정상 오프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를 모르고 계속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사고 영상은 저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꼭 사용 설정을 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빌트인 캠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야간 주행 시에 뺑소니 등 번호 인식이 잘 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음성 녹음의 부재는 치명적입니다. 다만 USB를 통한 빌트인 캠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현대차의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 음성 녹음 지원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라도 된다면 블랙박스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필요성은 더 줄어들겠죠. 현대차 그룹의 빌트인 캠은 유라코퍼레이션에서 생산합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장비를 적용한다면 해당 분야의 선두 기업들과 협업해서 만드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그렇다면 파인뷰나 아이나비 등의 여러 업체들을 서로 경쟁하게끔 해서 새로운 자동차 부품 공급사로 선정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생산하던 부품과 공유해서 원가를 절감할 수 있고 그동안 축적해온 기술과 자본,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객이 원하는 니즈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블랙박스라면 갖춰야 할 카메라 본연의 기능이나 성능이 싸제 제품보다 훨씬 못한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 이 빌트인 캠이었습니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업을 키우고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유라를 선택했을지도 모르지만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빌트인 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리바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